안녕하세요. 삶과 관계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을 상상해 봅시다. 두 사람의 눈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반짝입니다. 여자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과 결혼하는구나. 우린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한 한 쌍이야. 그는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지. 밤새도록 나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 남자도 생각합니다. 그녀는 나를 온전히 이해해. 내 평생의 짝이야. 밤새도록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지.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게 아직 꺼내놓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자의 그림 속에서 두 사람은 아침 일찍 함께 조깅을 하고 주말엔 늦잠을 자며 여유를 즐깁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친정 부모님 댁에 먼저 들러야겠죠. 그리고 예의 바른 예쁜 딸 하나를 낳아 행복하게 키울 겁니다. 남자의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아침 조깅보다는 늦잠이 좋고 명절에는 당연히 자신의 부모님 댁에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딸 하나보다는 집안을 뛰어다니는 씩씩한 아들 서너 명을 꿈꿉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그녀가 내 학자금 빚 갚는 걸 도와주겠지? 아, 맞다. 내 빚에 대해 아직 이야기 안 했구나. 뭐, 중요한가? 우리 통장은 당연히 합쳐야지. 여자는 생각합니다. 우린 페이스북 계정도 하나로 합쳐서 모든 걸 공유할 거야. 남자는 생각합니다. 장인, 장모님과 꼭 친구처럼 지내야 하나? 빨래는 당연히 아내가 해주겠지. 여자는 생각합니다. 빨래는 남편이 해주는 게 로망인데, 우린 맞벌이를 할 거고,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육아대디가 되면 좋겠다. 남자는 생각합니다. 나는 전업주부가 될 거야. 식사는 배달 음식이 최고지. 이렇게 두 사람은 같은 미래를 꿈꾸는 듯 보이지만 실은 각자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다른 희망과 꿈, 그리고 바람이 담긴 상자를 들고 결혼식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은 드디어 관계에 대한 시리즈가 시작되는구나 하며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반면 남성분들은 이제 좀 이 채널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는데 하며 한숨을 쉴지도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관계를 자동차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차가 문제없이 잘 굴러가기만 바라죠. 그래서 아내가 여보,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 좀 해요라고 말하면 남편의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켜집니다. 아, 뭔가 고장 났구나. 그리고 아내는 그걸 고칠 방법을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어릴 적 아버지가 아끼던 반려동물을 고쳐주겠다며 데리고 나가셨다가 목에 커다란 플라스틱 깔때기를 씌워서 돌아왔던 기억이 떠오르며 고쳐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운전 중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은 라디오 소리를 줄이고 당신 입 삐걱거리는 소리 들려? 라고 묻지만 아내는 아니,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남편은 기어코 뒷좌석까지 넘어가며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 애씁니다. 반대로 아내가 운전할 때 남편이 차보니들 열고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내는 생각합니다. 길 한복판에 차가 멈춰선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바로 이 지점에서 남성들은 관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가 길바닥에 고장나서 멈춰선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걸 열어서 들여다보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관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볼 것입니다. 이제 막 특별한 관계를 시작하려는 분들, 연애 중인 분들, 약혼하신 분들, 그리고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긴장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에 들어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과 꿈, 그리고 바람이 담긴 상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싱글이라면 이 상자 속 내용물은 매우 막연하고 불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상자 속 내용물은 점점 더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미래의 관계에 대한 희망, 꿈, 그리고 간절한 바람들이 그 안에 담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약혼한 상태라면 이미 서로의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분들이라면 배우자의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돈, 집안일, 자녀 계획, 명절, 여가 시간, 심지어 잠자리 옷차림이나 갈등 해결 방식에 이르기까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맞벌이를 해서 풍족하게 살 거야. 아니야, 사랑만 있으면 돈은 중요하지 않아. 한 사람은 돈을 벌고 한 사람은 가정을 돌봐야 해. 우리는 예산을 철저히 세울 거야. 예산이라니 무슨 용돈 받는 기분이잖아. 와 같이 수많은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아내는 결혼 초기에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곤 했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당신 것도 내 것이야.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에 담긴 아내의 기대치를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명절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많은 부부들에게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설날과 추석은 당연히 시댁에서 보내야지라는 남편의 기대와 아니, 우리 친정에도 똑같이 가야 해라는 아내의 바람이 부딪히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마치 한쪽은 추석, 설날, 그리고 제사를 모두 가져가고 다른 한쪽에게는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만 남겨주는 불공평한 거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 계획, 여행 스타일, 갈등이 생겼을 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적당히 묻어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각기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시원하게 풀었어라는 사람과 목소리를 높이는 건 무례한 행동이야라고 배운 사람이 만나면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자 안의 내용물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특히 우리가 자라온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꿈, 바람들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하거나 혹은 과거의 어떤 것을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혹은 어머니처럼 되지 않을 거야라고 다짐하며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피하려는 노력이 상자 안에 담기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부모님처럼만 살면 좋겠다 혹은 내 형제 부부처럼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라며 긍정적인 모델을 재현하려는 소망이 담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희망, 나의 꿈, 나의 바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상자를 상대방에게 불쑥 내밀며 말합니다. 자, 내 꿈을 이루어줘.
이게 바로 내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야.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당신과 함께라면 이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나를 실망시키지 마.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과 꿈이 담긴 상자는 그것을 건네받는 상대방에게는 희망이 아닌 기대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숙제처럼, 책임감처럼, 넘어야 할 높은 장벽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만약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할 것이라는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희망과 꿈은 과거의 경험을 피하거나 재현하려는 시도 속에서 기대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나가 충돌할 때, 즉 나와 너의 기대가 부딪힐 때, 우리는 서로의 상자를 교환하게 됩니다. 나의 꿈은 상대방에게 짐이 되고, 나 또한 상대방의 꿈이라는 짐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의 충돌 앞에서 우리는 보통 4가지 중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떠나기입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당신은 나를 속였어. 더 이상 이 압박감을 견딜 수 없어 라며 관계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기대 상자를 고스란히 든 채 다음 관계를 찾아 나섭니다. 두 번째는 이기기입니다. 관계에서 더 강한 쪽이 자신의 방식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죄책감을 주고 통제하고 강요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방을 자신의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당신 생각은 틀렸어. 내 방식이 합리적이고 옳은 방식이야.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당신도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가진 고유한 상자를 버리고 자신의 상자를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이 관계에서 승자는 잠시 행복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꿈을 이뤄줄 조력자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이 왜 불행한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순응하기입니다. 이기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상대방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상대방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파트너에 대한 존중심마저 잃게 됩니다. 네 번째, 가장 흔한 반응은 타협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역할을 할 테니 당신도 당신 역할을 해 라며 서로의 행동을 감시하고 점수를 매기는 계약적인 관계가 됩니다. 올해는 우리 집 차례니까 내년엔 당신 집 차례야. 우리 아버지가 편찮으셔도 약속은 약속이지 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런 관계에는 신뢰가 낮고 진정한 친밀감도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전부 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협하는 관계는 종종 잘못된 것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나는 내 결혼 생활에 헌신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여보, 나는 우리의 결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헌신하고 싶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결혼, 나의 평판, 나의 미래를 위한 헌신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이기심일 뿐입니다. 이 4가지 반응, 즉 떠나기, 이기기, 순응하기, 타협하기는 결국 우리 모두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가 만들어내는 채무자 채권자 관계입니다. 내가 나의 희망과 꿈이 담긴 상자를 당신에게 건네는 순간 나는 당신이 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관심을 빚졌어.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빚을 졌어.
나를 행복하게 해줄 빚을 졌어. 돈을 벌어올 빚, 집을 깨끗하게 할 빚, 아이를 돌볼 빚을 졌어.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빚을 갚는 사람에게 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아마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받았을 때 터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대하는 순간 감사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관계는 서서히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채무자 채권자 관계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빚을 졌다면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 빚을 갚는 것은 의무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기대는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표현해도 그것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행위로만 보일 뿐 순수한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친밀함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희망과 꿈, 바람이 담긴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려야 할까요? 무시하고 없는 척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상자 안에 담긴 것들은 대부분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소중한 것들입니다. 정답은 그 상자를 나의 상자 안에 그대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짐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에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행복한 부부들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커플들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을 빚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행복한 부부들의 삶 속에는 이 신비로운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를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심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말씀을 관계의 중심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누가 먼저 더 섬길 것인가를 경쟁하는 기꺼이 맨 뒷줄로 달려가는 복종의 경주가 됩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이 길을 걷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복한 부부들이 아는 바로 이 5번째 길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각자에게 2가지 질문을 숙제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파트너와 함께 토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2번째,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 상자를 대신 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의 희망과 꿈이라는 무거운 기대를 짊어지고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관계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변명과 기대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의 상자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용기를 주시고 그 짐을 사랑하는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대하기보다 먼저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행복한 커플들이 아는 비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